안녕하세요. 김운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읽어보고 해결 방안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재산은 별도로 없고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 6년 전 코인 투자한다고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막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다 보니 지금은 대출이 1억 5천만 원까지 커졌습니다. 코인 손실금은 5천만 원 정도인데 4년 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금 감당이 안 되다 보니 회사 동료들한테도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게 회사에서 문제가 되어 사장님이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해결하라 하여 2천만 원 정도는 퇴직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제 월급에서 100만 원씩 빼서 동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 다 갚을 것 같고 월급을 전부 받게 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수령액은 야근 수당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320만 원 정도입니다. 코인이랑 퇴직금 받아서 돈을 갚은 게 문제되지 않을지 걱정되어 상담 남깁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장님이 뭐 법원이네요. 회생법원. 자체적으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까지 해결을 정리를 다 해주신 거죠. 퇴직금 정산 받아서 갚고 나머지는 이제 사장님 선에서 지금 변제를 해주고 계신 거죠. 아 이거는 쟁점이 사실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한번 뜯어서 해보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간단한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 4년 전 코인 투자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될까? 이제 이 부분부터 6년 전에 하셨고 4년 전에 그만두셨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하신 것 같고 관할이 일단 중요하겠죠. 뭐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코인 손실금 청산 가치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제 보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통상 거래 기록을 보는 것을 2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서는 3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4년 이전의 기록이라면은 그 회생 절차에서 뭐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청산 가치에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코인 손실금 자체가 어떤 청산 가치에 들어와서 어떤 변제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생법원이면 애초에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지방법원들은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 내역 자체를 1, 2년 정도 보니까 훨씬 이전이니까 잡히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요게 사실은 좀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데 퇴직금 급여 중에 100만 원을 동료들에게 이제 변제하셨다. 이 특히나 이제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거 편파 변제 가능성이나 뭐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금 중간 정산 2천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그 빌린 돈들을 변제를 하신 거. 그 다음에 월급에서 100만 원씩 사장님이 그냥 해서 다른 직원들이죠.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근데 사장님한테도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노동법적인 일단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 논외로 하고 근데 뭐 이분 입장에서는 뭐 갚아야 될 돈을 또 뭐 갚는 거니까 사장님이 여기서 수수료를 가져가진 않잖아요. 그거 정산해주는 대가로. 법원 입장에서 이런 속사정을 뭐 알 길이 없으니 일단 적어도 2천만 원은 퇴직금 정산 받아서 주변 지인들한테 갚은 거니까 이거는 편파 변제로 보겠죠. 편파 변제다. 볼 거고 이게 지금 100만 원은 사장님 선에서 정산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계 처리 같은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회사가 채권자가 아니죠. 동료들이 채권자죠. 법원 입장에서는 뭐 편파 변제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다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떤 쟁점으로 이거를 좀 다퉈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런 형태로 좀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이분이 2천만 원 정산 받은 것도 그렇고 100만 원을 사장님이 이제 정산을 해준 것도 그렇고 일단 1차적으로는 다툴 것 같은데 어떤 직장을 유지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금 32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이잖아요. 이 회사에서 다니면서. 그리고 기숙사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다니는 게 그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소득 향후 발생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선택권이었고 그렇다면은 내가 과다한 채무를 직장 동료들한테 주었는데 이 액수가 크게 되면 징계나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가서 그렇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안에서 버틸 수가 없다. 직장 내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다면은 변제를 한 행위 자체는 내 어떤 소득 발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고 이거는 더 큰 소득을 발생시켜서 그래서 그간의 어떤 소득 발생한 걸로 대출도 갚았고 개인회생도
진행할 거다. 네. 이거를 편파 변제로 봐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내가 어떤 처분의 주체로서 했다기보다는 수직적 권력 관계에 의해서 사장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파 변제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네. 주장을 일단 1차적으로는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례를 인용을 한다면 안 들어맞는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갖고 와야 되니까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적 선택에서 이제 추가적인 세무 변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고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에 이거는 사회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 인용을 하면서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사행위가 아니라는 그 판례를 들고 와서 차용해가지고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다니어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제 이런 논거로 주장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고 예. 퇴직금하고 급여 중 일부를 직장 동료들에게 갚은 거 이 부분이 편파 변제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해주신 거 사연을 보면 월 소득이 320만 원인 경우에 월 변제금이나 변제율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320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2026년도 이제 12월이니까 26년도 생계비 1인 생계비 153만 원 적용을 하고 그러면은 월 변제금이 167만 원 정도 되실 것 같고요. 추가 생계비에 대한 쟁점은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36개월 진행하시면 총 변제금은 6,012만 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 금융권 채무가 1억 5천 정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변제를 하시고 나머지 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으시는 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총 변제금을 일단 좀 고려를 해보았을 때 6천만 원 정도 변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 여기 투자한 손실금 5천만 원이 청산 가치에 잡히지 않는다라면은 변제금이 6천 정도 안에서는 청산 가치가 일부 좀 잡혀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는 퇴직금 중도정산 받아서 변제한 부분이나 100만 원씩 이제 변제한 그런 내용들이 일부 좀 들어와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좀 무관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직장 분들한테 변제한 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저거 들어와도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변제율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변제율은 정도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총 변제금이 6천만 원 정도이니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정 부분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편파 변제다라고 해서 가상의 청산 가치가 잡히더라도 변제금이나 변제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혹 변제한 금액이 더 커져서 만약에 청산 가치가 더 크게 잡힌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오늘 요 사연은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